반갑다 2026 반갑다 여도은. 네, 새로운 얼굴과 새해 맞이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도은입니다. 도나치. 오늘부터 제가 아침엔 투자에 네. 마이크가 여기 있네요. 마이크가 저기 왜 거기 있어요 지금? 네. 프로 방송인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마이크를 또 앞에다 안 뒀네요. 아침엔 투자에 오늘부터 함께 합류하게 된 저는 네. 여도은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지금 5년째 함께 하는데요. 이제 아침 10시에 아침엔 투자에 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그렇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 근데 마이크도. 사실 새로운 얼굴이지만 우리 3프로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너무 또 반갑고 늘 익숙한 또 얼굴이기 때문에 아니, 아침엔 투자 좀 잘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한 거 티 났나 봐요. 우리 분장실 실장님이 여기 계신데 갑자기 오더니 막 예쁘게 해주겠다고 한껏 꾸며주셔가지고 민망해 죽겠네. 제가 저기 아침 방송을 보고 왔거든요. 아, 그때도 하신 뭐 거를. 나쁘지 않았잖아요. 나쁘진 않았는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셨네요. 예. 예. 어쨌든 여러분께 오늘 첫 인사드릴 만큼 잘 보이고 싶어서 좀 그룹 좀 알아봤습니다. 이러면 10시 방송도 네. 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셔야죠. 보셔야 당연히 됩니다. 보셔야죠. 자, 새로운 얼굴과 새해 또 새로운 각오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 너무 좋죠, 지금. 오늘 시장이 네. 여도은이 왔다. 여도운이 왔다. 야, 잘 또 갔다가 네, 10시에 이제 시장 분위기 좋아야지 우리가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으니까 네. 딱 시장이 오늘 첫 시작이 0.54%, 퍼센테이지는 사실 높지 않지만 그렇죠. 코스닥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야, 1% 넘게 좋다. 시장이 오르면서 938, 그러니까 1월 안에 천스닥 봐야죠. 정말로요? 네, 천스닥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날아가고 있는데 오늘 네. 반도체 좋고요. 바이오 좋고요. 음. 시장에서 못 오르고 있는 거는 2차 전지뿐이다. 아이, 예, 그건 2차 전지 좀 네. 우울하죠. 갖고 계신 그럼에도 분들 굉장히 좀 낙담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오늘 없죠. 오늘 저희가 섹터별로도 좀 보고 네. 올 한 해 작년에 이제 넘어가죠. 작년은 뭐 이제 끝난 거니까 2025년이 바로 엊그제였지만 엊그제였지만 이제 걸로. 정리하고 네. 올해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넉넉해질 수 있게 또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말의 해 우리 달려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일부러 빨간 옷 입은 거예요? 빨간 옷 입었죠. 내가 예. 전 빨간 속옷을. 선배님 아직 제가 적응을 조금 더 미안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혜 씨 느낌은 요 정도 아니죠. 선혜 씨는 되게 얌전하시고, 우아하시고 예. 고고하시고. 네, 아예 캐릭터가 선혜 씨가 저랑 친구인데 되게 아, 느낌이 그래요? 달라요. 나이는 오. 똑같아요. 근데 느낌이 되게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다른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2026년 저도 시작해보겠습니다. 텐션을 한번 높여보도록 좋습니다. 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금요일 날은 이분이 아니거든요. 월요일마다 이분을 만나보는데 네. 새해의 어떤 시작 느낌으로 해가지고 금요일의 남자로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입니다. 빨간 속옷 얘기하실 때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왜 못한 단어라서. 네. 있잖아요. 좀 럭키한 컬러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이제 빨간색이 이렇게 하다 그래가지고 빨간색을 이제 속속 드립 겉에 드러날 수 없으니까 네. 양말을 신는다고 속옷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셨어요? 예. 양말. 빨간 양말. 빨간 양말. 부끄러운 우리 빨간. 예, 예. 내가 부끄러워요? 양말. 네. 양말 얘기한 겁니다. 네. 사장님도 오해하신 거 아니죠? 왜 다른 걸로? 예, 또뭐 네. 별다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겠습니다. 네, 저만 알겠습니다.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땀이 예. 날까요 지금? 정말. 네, 죄송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2026년 시장에 있어서 2026년에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 과연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오늘 주제 보니까 한국 증시 결국엔 또 반바지다. 지금 겨울에 오늘 추워 죽겠는데. 네네. 반바지 맞아요. 입어야 네. 된다. 제가 2025년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네. 제가 처음 방송을 했던 것이 24년도 10월이었습니다. 네. 직장을 옮기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조바방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우습다. 조선 바이오 방사능 네. 시대가 온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6년도에도 어떤 키워드를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겨울 올해 정말 추울 겁니다. 오늘도 네.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 10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울수록 반바지를 입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단순히 반도체와 바이오 지주사 네. 실제 반도체는 삼성전자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지수를 견인한 경우 삼성전자죠. 바이오에서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좋아요. 오늘 셀트리온이 난리 올라가는 났어요. 것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아. 역사적인 2026년도의 한국 증시의 의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첫 해.
입니다. 마치 대만의 2017년도, 2018년도의 사례가 시작됐듯이 우리나라도 2026년도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첫 해입니다. 그래서 26년도 1월 변동성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바지를 입고 한다면 나름들보다 좀 덜 추운 겨울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방송 때는 차장님 저희 둘이 그냥 반바지 입고 한번 와볼까요? 그러면 빨간 양말, 빨간색으로. 빨간 네, 양말과 빨간 함께 반바지. 저 빨간 한다면 반바지 그게 입거든요. 마지막 진짜로.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저는 네. 오늘 처음 오셔서 네. 사실 격식 있는 환대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왜냐면 품격 있는 방송이잖아요. 맞습니다. 왜요? 네. 품격이 예, 없었어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광물이 바로 은이지 않습니까? 네, 네, 실버. 네, 네. 그래서 여도. 우리 방송에서도 여도 이제 은이다. 실버가 한 분 야. 탑재가 됐다라고 하려고 근데 했는데 갑자기 빨간 바로 소리 속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유, 뭐 네. 지금 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네요. 너무 네. 다행히도. 원래 저희가 아침엔 투자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좀 힘든데 굉장히 핫하게 새해를 맞이를 한 것 같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 네. 아침엔 투자의 분위기가 좀 밝아질 것 같고요. 더 바꿔질 네. 수 있게 제가 빨간불을 늘 켤 수 있게 네. 여러분들 레드 실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빽빽하게 네.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 네.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켓 리뷰 2026년 핵심 키워드 5가지 꼽아 주셨습니다. 예. 네. 사실 오늘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앞에 마켓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뒤에는 산업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서 5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항상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초는 한 해를 좀 생각을 해보고 한 해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좀 미리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6년도의 핵심 키워드 그 중에서 금리와 AI, 정책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의 금리의 의미는 먼저 기준금리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요즘에 파월이 왜 내리는가? 네. 경제 성장률 때문이 아니라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쵸. 뭐 지금 대만 성장률은 거의 10%에 붙기 시작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네. 미국 성장률도 사실 3% 후반이 기록한 지가 뭐 오래됐기 때문에 네. 성장률, 그러니까 탑라인의 성장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고용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FOMC에서도 파월은 계속해서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보시면 실제 이 고용, 민간 신규 고용과 실업률이 기조적으로 2023년도부터 실업률은 우상향, 그 다음에 신규 민간 고용은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보이는데 이건 네. 54개월 만에 미국의 경제가 고용을 더 이상 유발하지 못하는 경제다라고 파월이나 이제 연준 위원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할 만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용 얘기를 하니까 빅테크들이 굉장히 감원을 많이 그쵸. 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고용을 안 하고 해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신규 고용을 아예 끊어버리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결국에 고용을 줄이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AI 투자를 하고 맞아요. 내년 계속 올해도 네. 계속 그렇게 될 네, 거잖아요. 이게 실제 제가 지난 9월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의 지난 궤적을 보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AI가 나오고 이제 화이트 컬러들의 신규 민간 고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AI 레벨이 높아진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 특히 이제 올해가 됐네요.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 루빈 칩이 나온다. 네. 그럼 추론의 기능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대체될 수 있는 화이트 컬러들의 인력 레벨이 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인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럼 한 사람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을 해고해서 네. 투자할 수 있는 AI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선순환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악순환 고리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가 바로 바로 다음 장표예요. 자, 제가 왜 기준금리는 1월에 동결 전망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제까지 지나온 궤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빅테크들이 해고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해고를 한 시점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공고 건수예요. 2020년, 22년도 10월에 GPT 3.5, 퍼플렉시티 나오고 1년 동안 신규 고용이 좀 다운그레이드 그렇죠. 됐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1.0이 나온 다음에 또 1년 동안 신규 고용이 다운그레이드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이엔드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1년 터울, 6개월 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11월, 12월에 있었듯이 제미나이 3.0과 GPT 5.2가 동시에 나와버리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LLM, 그러니까 이 AI한테 대화형으로 답을 얻고자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이미지, 알아서. PT, 동영상, 맞아요. 네. 더 확대된. 분석, 그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도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미나이의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로기 MS가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기 네. 그 크리스마스 영상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다운로드 1위 기록하고.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AI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니즈들이 점점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그 흥행이 MS를 올려버리는 상황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실제 올해 베스트 AI에 대한 스코어에서는 제미나이가 1등, 내년도를 보면 그로기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AI 기업들이 경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고 네. 그러면 사실 화이트 컬러에 대한 신규 고용도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전달하는 분들의 상대적으로 좀 안전지대를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여기가 그래서 아직은. 시스템화 될 수 약간 나중에 될 수밖에 네. 없는 이런 AI가 나와가지고 뭐 붉은 속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동을 대체할 순 없다. 예. 맞습니다. 붉은 속옷 드립까지는 좀 어쨌든 힘들죠. 그래서 이런 네. 상대적으로 화이트 컬러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콘텐츠라든지 약간 대체가 되기 어려운 부분들의 부가가치 좀 높아져. 오늘 이제 장표에는 없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 네. 작년을 봤을 때 엔비디아가 AI 판을 좀 쥐고 간 느낌. 네. 후반기에 왔을 때 야 구글 무서운데 그러면은 지금 참 그록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올해는 이 시장에서 AI를 좀 이끌고 갈 만한 애들이 좀 튀어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될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도전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자, 이번에 내년부터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올해는 네. 또 엔비디아에도 상당히 도전이 많죠. 네. 그렇죠. 예, 이제 TPU 진영 그리고 TPU 이외에도 상당히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AI 대체안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화웨이도 칩을 이미 만들었고요. 네, 네. 그러면 엔비디아도 생태계를 조성해야 돼요. 지난해 오픈AI가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할 것이 너무 불보듯 뻔한 피지컬 AI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모멘텀을 만들고 엔비디아보다 다른 그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쪽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테마성, 뭐 예를 들어 우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린 것이 좀 금리 이어서 좀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자, 이번에는 연준 의장이 바뀌죠. 그쵸. 네, 5월에 바뀝니다. 사실 5월만 말씀드리기 애매한 것은 4월에도 이벤트가 있어요. 네. 한은 총재가 바뀌세요. 그래서 4월과 5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과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해시시거나 워시가 되거나 어쨌든 캐빈이 되는 것인데, 네. 투캐빈. 해시시 되면은 완화적 금리 인하 상당히 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워시가 되면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점도표가 없어질 수 있다. 점도표가 없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버냉키가 만든 네. 버냉키 때 만들어진 것이죠. 이 점도표가 만들어진 배경은 연준 위원들의 생각 그리고 향후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워시의 입장, 이게 사실 새로운 입장은 아니고요. 1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네. 이 점도표라는 것이 연준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족쇄를 좀 채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이 점도표라고 하는 것이 신뢰도가 상당히 높으냐 그렇지도 네.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주 가까운 예로 우리 6월에 있는 점도표와 9월에 있는 점도표가 완전 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6월에는 관세 때문에 걱정했었고 네. 9월에는 고용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점도표별이 다 내려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워시의 입장에서는 이 점도표가 그러면 왜 존재하는 의미가 것이냐. 없다. 예,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점도표라는 것이 컨센서스가 있다 보니까 시장 네. 예측에 안정성을 담보했었는데 요즘 보면은 위아래가 굉장히 심하죠. 네. 예,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어떤 논란만 제공하고 유연성을 좀 떨어뜨리다 보니까 워시가 되면 아무래도 점도표가 없어질 가능성도 우리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 어쨌든 네. 워시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시보다는 좀 덜 완화질 가능성이 높고 점도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이 뭐 살짝 발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뭐 그 전에 결론 나겠습니다만 워시와 해시 중 누가 되는지 올해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누가 돼서 금리를 내리든 간에 시장의 금융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저는 이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중 금리와 기준 금리의 차이. 즉 장기물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도 좀 위에 있거나 비슷한 선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반영을 하는 것이고 장기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상당히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지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미리 걱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일본과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리부터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죠. 네. 기준 금리와 별개로. 근데 이제 미국은 뭐 반대로 장기 금리 이하로 지금 시중 금리가 움직이고 있죠. 아직까지 인하 사이클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유럽 같은 국가들 보면은 이미 장기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상당히 위에서 움직인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빠르면 2분기부터는 자, 언제 할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국내 주식이 안 좋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미국 장기채가 올해 내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상장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위축이 보통 되거든요. 네. 매크로가 산업을 지배하는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다르죠. 산업이 매크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오픈 AI의 밸류가 500억 불에서 750억 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주식 시장이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 넘어온 효과가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의 좀 트리거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의 연장선상으로 올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AI예요. 키워드 AI. 예, 근데 이 AI가 만든 또 하나의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장 시장이 상장 시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올해도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올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신사 상장이 올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5조, 8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되어져. 패션인데요. 어. 그러면은 시가총액 1위가 패션에서 바뀌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이벤트인 거죠. 어. 예,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 올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비상장이 흔드는 상장 시장인데 이 비상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오픈 AI가 지금 밸류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오라클 빠지겠죠. 오라클만 빠질까요? AI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오픈 AI가 밸류업을 추가적으로 성공을 하는지 앞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스페이스 X의 상장. 네. 자, 우주산업 밸류 체인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 경과와 시가총액이 상당히 상장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컨 티어라고 볼 수 있는 엔트로픽의 상장 밸류도 비상장 밸류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오픈 AI 못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거 750빌리언이라고 했습니다만 네. 지금 이전까지가 500빌리언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밸류를 인정받았던 셈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 시장의 지금의 시가총액이 계속 탑티어 그룹들이 올라가는지 유지가 되는지 투자가 유지가 되는지를 우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아까 사실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좀 봐야 되는 것은 2025년도에는 저는 제미나이 대세론의 시작이다. 제미나이 대세론. 네. 그러니까 작년 가을 이후부터 시작된 뭔가의 꿈틀거림이 네. 내년에는 본격화된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미나이의 대세론이 있다라고 해서 네. 나머지 AI들이 도태된다. 절대 그런 건 그런 아니에요. 건 아니고. 같이 네. 성장. 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자, 근데 대세론 올해 폴리마켓에서 베스트 AI가 실제 한 9월부터요. 제미나이를 거의 80%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3.0 나오기 한 달 전 네, 정도부터였던 거죠. 그 전부터 네,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꺾이고 오픈AI가 올라갔던 것이 또 11월 말 정도 5점이 공개되기 직전에. 네. 근데 공개된 다음부터는 다시 다 빠져가지고 사실 지금의 제미나이 대세론, 오픈AI 열세론이 유지가 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라클의 주가가 살짝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네. 자, 이런 구도는 올해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록이 만약에 뜨면은 전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GPT가 한 75% 정도가 난공불락이었어요. 근데 그록이랑 이번에 그록이랑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합산으로 예를 들어 한 40% 이상 점유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오픈AI의 상장 밸류업에 갑자기 덜컥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올해 조금 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오픈 AI가 망한다? 그럴 리가 없죠. 예. 차영 그록이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그록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범용 AI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처럼 콘텐츠 사실 틱톡이 떴던 배경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AI라고 하는 것이 킬 콘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에 가까워요. 우리가 과거에 챗GPT 한창 난리 났을 때 그때 지브리? 데이터 센터가 네. 녹는다 막 그렇게 네, 얘기했던 맞아요. 게 네. 딱 그 네. 시점이었고 아. 사실 제미나이는 그거 딱 업데이트하면서 뭔가 되게 계산 잘한다고 맞아요. 그게 이슈가 됐었고 맞아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상 되게 잘하는데 맞습니다. 그러게 이제 테슬라 쪽이다 보니까 테슬라 일론 머스크 데이터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춘대요. 그래요? 그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그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킬 콘텐츠가 예전에 틱톡이 잘 됐던 배경이기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결국에는 저는 이 3파전이 뭐 많게 보면 4파전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 오픈 AI와 그록과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가 3파전 속에서 엔트로픽이 한번 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정도의 4파전이 될 것 같고 사실 딥시크는 저는 효율화 하겠습니다만 네. 이미 스케일업 싸움에서 미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열세가 아.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MS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2년도부터 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들이 하나씩 오지 네. 않았습니까? 그 여파를 조금 받는 거는 같다. 네. 그러면은 사실 컴퓨팅 파워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와 전력인데 중국이 전력은 강하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하이엔드에는 조금 덜컥 거리는지는 오래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미국 AI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쟁이 격화되는 모습들을 올해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26년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에서 조금 더 딥하게 피지컬 AI. 네, 피지컬 이번에 AI. CES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게 피지컬 AI.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음 주에 피지컬 AI 보러 CES를 가는데 가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네, 그래서 오. 다음 주에도 되게 월요일에 못 힘들대요. 나올 겁니다. 예. 엄청 힘들대요. 네. 엄청 많이 걸어야 된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로봇 위주로 많이 보고 오려고 네. 하고요. 예, 근데 이 로봇도 사실 지금 그냥 우리 한 3년 전이랑 비슷하죠. 자율 경쟁이 맡기잖아요. 중국이 이길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서 지금도 예. 사실 그 기술력에 있어서는 네. 미국과 중국이 조금 계속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요. 하죠. 네.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에서 스케일업 싸움에는 미국이 압도했고요. 새로 써지는 돈의 90%가 미국 자금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로봇에서의 특허의 50%를 중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특허를 다 네네.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 이번에 테슬라의 양산 계획이 네. 뭐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도 상당 부분의 부품들이 중국입니다. 실제 뭐 액추에이터는 다 중국 겁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도 뭐 중국산 손을 달거나 네. 액추에이터를 가져와서 그러니까요. 소프트웨어만 네. 갈아 끼는 형태가 상당히 많고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로봇 굴기 저지에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증거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미국은 이미 행정명령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조치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5월에는 국방장관이 로봇 국방이죠. 자, 이런 이제 계획들을 세웠고요. 이게 이어져서 실제 이제 올해 쓸 수 있는 로봇 굴기 대항 예산, 이것이 3배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7월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제네시스 미션, 이게 AI와 피지컬 AI를 통해서 연구 속도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 AI 시대를 빨리 도래할 수 있게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11월 말에 나왔었고요.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산업은 키우고 예산도 늘어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그냥 중국 로봇 테크 기업들한테는 대박 나는 겁니다. 네. 다 중국산 쓸 거니까. 네. 자,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행정명령 같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로봇 부품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되게 좋습니다. SPG라든지 로보티즈. 네. 사실은 실제로 한번 가서 보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비할 건가라는 생각은 사실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기술력을 따라갔는가에 대해서도 퀘스천이긴 합니다. 하지만 테마는 시장에서 이렇게 들끓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네. 저는 대기업 중심으로 옮겨 붙어서 이런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정부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의 80%가 로봇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도 했고요. 실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로봇은 종류별로 다 쇼핑을 완료했습니다.
기업을.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스토어 같은 물류 로봇, 이번에는 ABB의 로봇 사업부, 그다음에 그 전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 그다음에 협동 로봇까지도 모든 로봇의 형태를 다 투자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ARM 투자랑 되게 비슷해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시대에 거의 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에서 모두 움직이는 부분이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실존하든 아니든 어쨌든 그러한 부분적인 버블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로봇 투자를 해야 될까 해서 살짝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면은 결국엔 엔드 이펙터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최종적으로 끝단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런 조작이에요. 예를 네.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손에 해당을 하겠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엔드 이펙터가 될수록 엔드 이펙터가 휴머노이드로 갈수록 되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그리퍼 같은 경우에는 몇 백만 원 정도예요, 사실은. 초급은 뭐 100만 원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손 기능하는 거 보면 우리가 시가로 만약 판단한다라 했을 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단가가 갑자기 2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러네요. 것이죠. 근데 휴머노이드를 만들려면 손 빼잖아요. 그건 뭐 복싱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엔드 이펙터에 대한 부분, 사람 손 기능을 하는 것들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네. 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액추에이터인 겁니다.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것은 로봇이 움직이는 마디마디에서 구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관절 역할을 하는. 맞아요. 네. 근데 이 모듈이 아직까지는 다 중국산들입니다. 이거를 미국은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사실 대안은 또 한국일 가능성이 높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밸류 체인이 부각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이 부품을 뜯어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밀 주조예요, 사실. 정밀주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쇠를 이게 딱 뜨겁게 해서 어느 판에다가 딱 찍어내죠. 그 네. 눈오리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건 아주 로우핸드한 부분들이고, 이거를 다 깎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뭐 드라이브 감속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다 맡긴다고 하면은 늦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핑퐁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관절마다 들어가는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본에 한번 다녀오면은 통상 업계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6개월 이상이에요. 네. 신제품 언제 나오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이 통합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대차. 자동차 현대자동차. 회사. 네. 지금 새로운 이제 밸류체인을 만든다기보다는 네네. 기존의 벤더들한테 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겠죠. 그러겠죠. 예, 실제 그걸 넘어서 지금은 거의 제조 직전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밸류체인에서 로봇 밸류가 깨어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HL 만도나 SL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실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센서죠. 센서.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라이다 하나, 카메라 하나, 뭐 이렇게 됐죠. 근데 요즘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라이다라고 친다면 우리 보통 자동차에서 우리 자율주행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뭐 딱 아무거나 피면 이거보다 조금 큰 회전형 라이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빙빙 돌면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네. 것이죠. 이 시대는 거의 끝났습니다. 아. 예, 오히려 이게 너무 비싸고 사실 안개라든지 약천후에 대응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단방향 라이다를 여러 개 촘촘하게 카메라와 함께 섞어 쓰는 네. 가성비를 잡는 이런 모델들이 이미 중국에서 다 나왔고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센서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 센서를 만드는 것은 결국엔 칩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칩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단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센서 칩, 예를 들면 단방향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를 만드는 볼루머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삼성전기, LG노텍, 뭐 SOS랩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로봇 부품에서는 우리나라가 주가가 같이 올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로봇주도 흐름 너무 좋아요. 오늘도요? 네. 스피어 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현대 무벡스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로봇주가 사실 지난주에 좀 약간 주춤했었는데, 그렇죠. 오늘 또 우리 차장님께서 로봇 얘기하는 네. 걸 어떻게 알고 아, 네. 시장에서 유출이 이렇게 됐나요 지금? 로봇 하면서 이루어질지. 난리가 났네요. 네. 제가 근데 네. 실제 자료 한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로봇 기업들을 가지고 왜 제가 자동차를 갑자기 얘기할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저는 정해진 미래라고 사실 조심스럽게 정해진 생각을 미래. 합니다. 네. 네, 이 장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어떤 AI가 활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로 로봇을 만들어서 수요할 건지 수요처가 나올 건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것인데 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게 지금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얘기하지만 폼팩터는 되게 다양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네. 4족 보행, 2족 보행 로봇이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딱 두 가지의 대형 수요처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공장. 두 번째는 방산. 방산. 네. 결국에는 사람이 가장 기피하고 대체됐을 때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분야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로봇이 지나가다 사람을 치면 그렇죠. 교통사고죠. 어. 네. 근데 이제 이 교통사고 로봇이 사고 났을 때 보험은 어떡할까?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폐쇄된 공간이나 또는 사람을 부딪혀도 상관없는 공간, 전쟁터. 네. 자, 이런 아니면 기지. 자, 이런 부분들에 국한적으로 먼저 크게 보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간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유비테크, 테슬라, 피겨 AI 같은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밸류 체인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단일 수요처로 이거보다 큰 수요는 나오기 사실상 좀 어렵다. 그래서 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서 다크 팩토리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생산 ROE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유니트리 여기 보시면은 유니트리가 자동차 공장과의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네. 가장 하이엔드한 로봇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국방 관련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니트리 로봇 보면은 사족 보행 로봇에다가 바퀴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효율 빨리 가야 될 때는 바퀴로 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네. 걷고 관절로 걷고. 그래야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써서 가서 미사일을 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저는 유니트리는 의심합니다. 네. 예, 이거 방산 로봇일 것 같아요. 방산 쪽으로 예, 할 그래서 것이다. 또 하나의 축,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LIG 넥스원이 존재하죠. 고스트 네. 로보틱스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현대차 그룹주와 LIG 넥스원의 밸류 체인이나 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진행 방향을 유심히 보시면 네. 로봇은 거의 다 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센서라든지 밸류 체인은 그렇고 자동차 그리고 방산 이 세 가지면 로봇은 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광고를 듣고 와야 될 시간이 아, 지나가고 예, 예. 있는데 우리 1부 그래도 키워드는 정리를 하고 네. 빠르게 정리를 하고 2부는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시는 정말 2026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섹터별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다음이 정책 부분 가볼까요? 네. 정책은 그러면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자료가 지금 많은 보면은 거예요. 저도, 예. 네. 설명이 자세한 거죠. 네, 네. 네, 디테일이 있으신 거죠. 네, 저는 26년도에 또 봐야 될 것이 정책이 쏟아질 것 같은데 네. 이 정책의 방향도 되게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지지율이 빠진 상황에서 가장 반 트럼프적인 사람이 뉴욕 시장이 됐는데 네. 이게 만약에 중간 선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공화당은 질 수도 있다. 어제 취임을 했죠. 예, 그래서 네. 실제 맘다니가 어제 취임을 하면서 또 한 번 자기는 소셜리스트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피터 트리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2030들의 사회주의의 동경도 살짝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중간성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결국에는 정치가 아니라 주식이죠. 그래서 1기 때 네. 트럼프 1기 때 지지율이 40%를 하회했던 구간 S&P 500의 하이 퍼포먼스 종목들은 무엇일까? 헬스케어, 친환경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즉 반공화당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오늘 장출발과 함께 헬스케어들이 많이 올라가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정치 환경은 반공화당적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무도가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닥 부양 정책을 시작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 최상위 코스닥에서는 아주 다수가 바이오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의 또 지지를 저는 이제 제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제네시스 미션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네. 트럼프의 기술 굴기 상당히 거세질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결국에는 이 제네시스 미션에 파생될 수 있는 나중의 결과물은 12개월 뒤에 있을 수 있는 일을 당장 내일에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드 P가 지금 12개월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잘 진행이 되면은 24개월, 36개월 P를 우리가 보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이게 증권사 사람들이 적응해야 되는 가시적인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자 지금 이제 시진핑의 의도는
저는 이관신을 보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관신에서 이번에 26년도에 보조금 대상을 밝혔는데 AI 글래스가 포함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AI 하드웨어를 더 팔고 싶다. 네. 예, 중국이 AI 하드웨어 시장을 점유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게 왜 제가 AI 하드웨어를 주목하는 이유냐면 21년도부터 중국이 했던 이구안시는 전기차였어요. 네. 결론은 성공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 AI 글래스가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계속 AI 글래스, AI 무슨 하드웨어가 계속 포함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반도체와 함께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 AI 하드웨어다. 그 부품들이 결국에는 카메라, 뭐 기판 이런 것들일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모습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6년 키워드는 1부에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과 함께 하다 보니까 오늘 채팅창이 굉장히 좋고.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아니, 굉장히 빨리 가요. 예, 나 동훈 씨,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돼요? 빨리 가는데 네. 사실 그 이혁진 차장님 나오는 날은 네. 저희 그냥 펜하고 노트만 가져와서 아, 계속 요약 예 정리하는 이것만 하면 날이구나.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군요. 중간에 이제 견자단이 누구야 하실 수도 있는데 견자단? 저희 이혁진 차장님 보시면 무림고수 견자단을 약간 닮았다고 이미지가, 애칭이 예, 있습니다. 닮았군요. 저희가. 예. 저희 1부 여기서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네. 2부에서는 핵심 섹터별로 저희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네, 새로운 얼굴이에요. 이 시간에는 못 뵀잖아요. 예, 6시에 보신 분들 못 본 척 해주세요. 아니 동훈 씨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가요? 그러면은 저기 새벽은 또 누가 열어주냐 여도훈이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도훈이 그때 열어요. 하고 지금 이 시간도 저 지금 하시고 저 스튜디오 안에서 네. 한 5시간 동안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10시부터 뭐 6시부터 10시까지 네. 뭐 싫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아이, 근데 좋아요. 아니 근데 네. 왜 우리 시청자분들 점점 아까 저희 한 10,000분과 함께 했는데 지금 왜 7,500분으로 사라진 거예요? 아 저희 나 사실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간대가 네. 이제 계속 이제 점심도 드시러 가셔야 안 돼, 안 되고 돼. 빠지는 무슨- 시간이긴 지금 한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도훈 씨가 어. 많은 분들 잡아주시지 않을까. 저의 미션입니다. 아. 여러분 어디도 가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와 아까 가면 중간에 뭐예요? 채팅을 본인이 쓰시더라고요. 그럼요.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난 다들 어디 가시는지. 근데 이 시간대 7,000이면 기록입니다. 굉장히 아, 많은 그래요? 분들. 예, 사실 앞으로- 오늘 저희가 30분 딜레이 돼가지고 그렇죠, 시작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 가지 마시고요. 가봤자 뭐 딴 데 갈 데도 없어요. 지금 오늘 우리 차장님이 사실 맞아요. 하와이 순회 공연을 마치시고 금방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날씨 추운데도 약간 네. 더운 나라에 있어서 요 온도에 좀 적응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스튜디오가 진짜 더워요. 적응된다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강연과 이런 컨텐츠는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저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 네, 없습니다. 빨리 가야죠. 있는 그래서. 자료 계속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와이 특파원 시작해 주시죠. 네, 알로하. 달려와.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럼 올해 증시, 한국 증시 먼저 조망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들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을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세로축이 PER 12개월 포워드고요. 가로축이 EPS 그로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로축은 낮을수록 좋고, 가로축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좋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만과 한국이 지금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딱 반도체 기업 있는 나라들. 맞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좋으냐? 음. 결국엔 우리나라 증익 부분의 거의 90%는 다 반도체 이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만 살 것이냐? 그건 아니죠. 네. 이것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네. 들어와서 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뭐 하죠? 우리 보통 통큰 치킨 사러 가면은 통큰 치킨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도 대형마트 같이 가서 하는 거야. 네. 예. 실제 우리가 겪어봤던 것이 24년도 9월, 10월 네. 제가 제일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졌을 때 그때인데 그때 삼성전자를 10조 팔면서 네. 나머지 종목을 다 팔았거든요. 네. 자, 이런 것처럼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콕 찍어서 그 종목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뭐 코덱스 반도체나 코스피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 이 반도체가 만들어 놓은 자금들이 만들어 놓은 유동성이 그냥 나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올해는 한국 증시의 반도체의 이익과 그것 때문에 낮아진 PER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내부의 유동성은 계속 돌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느 그렇죠. 날 뭐 나쁜 이벤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코스닥이 올라갈 겁니다. 오늘 지금 근데 오늘은 반도체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동성이 제한되는 경우, 특히나 월말이죠. 양도세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에서는 반도체가 오를 때는 바이오는 빠져요. 네. 코스닥은 빠집니다. 네. 네.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통큰 치킨 효과다. 이거 사러 왔다가 다른 것도 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한국 증시는 그냥 끝낼 수가 없는, 반도체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은 우리 내부에서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배당수 분리과세 첫해 무슨 의미냐? 네. 이건 대만의 사례에서 가져왔습니다. 17년 9월에 초안 발표가 되고 18년 2월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는데 이후로 대만 증시 많이 올랐어요. 물론 네. 이거는 배당수도 분리과세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TSMC 때문에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TSMC가 실적이 좋아질 때 주주 환원이 같이 좋아졌는가가 핵심이겠죠. 실제 그래서 DPS 주당 배당금이 얼마만큼 올랐는가를 보면 17년도 직전까지는 연평균 2.7, 이후로는 거의 8%씩 올라갔어요. 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2025년이 바로 요 변곡점이고요. 앞으로는 이겁니다. 아.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 때문에 대표이사의 고액 연봉이시라면 연봉으로 받는 소득세보다 배당 소득세가 낮아요. 그게 그럼 나아야 배당 많이 되니까. 받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금융 소득까지도 낮출 수가 있죠. 배당을 아. 받으면 합산과세였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부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배당을 올리는 건 그렇다 쳐요. 네. 사람들이 이 배당을 보고 돈이 들어올까? 이거를 보면은 채권 시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채권이 지금 왜 좋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급이 많아서 이겠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네. 확장 대정이니까요. 근데 올해만큼은 심하진 않을 거예요. 지난해만큼 심하지 않을 네. 거예요. 지난해는 채권의 발행이 된 것이 그 직전 정부에서 발행한 거에 대한 롤오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신규 발행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아마 작년만큼은 못할 겁니다. 네, 네. 자, 근데 어쨌든 채권은 종합과세죠. 채권은 종합과세. 종합과세요. 예, 채권을 종합과세. 크게 투자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 채권은 종합과세인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배당 분리과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드도 그냥 그렇고 시세 차익도 그렇다면 네. 당연히 배당으로 넘겨올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통 부채 시장이 자본 시장보다 10배 크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빠져나오면 자본 시장에서의 순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오늘 코스닥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자, 내년도에는 코스닥이다, 맞아요. 코스닥이다 말씀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드렸어요. 네. 근데 보시면 올라가면 상대 강도 지수인데요. 올라가면 코스피, 떨어지면 코스닥이에요. 지금은 15년 만에 최대치로 코스피에 쏠림이 있었던 그 순간이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보시면 100 이하에서 놀았던 데가 많죠. 그렇네요. 통상적으로 코스닥 강대국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런 쏠림들은 두 가지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 재용과 재명이 만든 거다. 재용과 재명이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예, 제드래곤과 네, 네. 기업이고 네, 하나는 정부네요. 정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책과 AI 반도체가 실적이 만든 거죠. 네. 근데 이거대로 놔두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 어떤 문제냐? 우리나라의 신성장 사업은 비상장에 만들어져서 네. 코스닥으로 상장을 합니다. 음. 그럼 코스닥이 위축되어 있으면은 네. 이 고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고리를 만드는 데는 어디냐면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죠. 벤처 캐피탈은 또 수익성이 떨어지면 투자를 더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말은 우리나라가 나스닥형 모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 부양 정책은 주가를 올리겠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신성장 사업, 바이오, AI, 로봇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실제 실력 있는 기업들이 비상장이 많아요. 네. 상장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는 코스닥을 부양시켜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망 때문에 2026년도에는 코스닥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 자료 보시면은 액션 플랜이 어바웃으로 나왔어요. 네. 자, 제가 이것도 올해 내내 강조를 드렸던 건데, 코스피를 올리는 방법은 거버넌스 해소고요. 이슈 해소고, 코스닥을 올리는 방법은 이거 무조건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코스닥은 기관의 비중은 3분의 1 이하고요. 네. 공매도는 코스피보다 훨씬 높고요. 이거 딱 답이 나온 거죠. 사는 대형 자금은 적은데 파는 대형 자금은 굉장히 거세는 게 네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예탁금이 많이 올라갔을 때였어요. 2023년 대표적으로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이 개인 자금이 예탁금이 거의 80조를 한참 넘어서 올라갈 때 다 코스피로 갔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수급적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에서 가장 큰 규모는 결국엔 연기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연기금이 만약에 단독 보도로 나온 것처럼 뭐 코스닥 비중을 3에서 5%만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네. 정량으로 이렇게 정률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코스닥의 신규 수요가 이제 10조 단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탁금들도 많이 늘어난 만큼 코스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도 더 이상 공매도보다는 사는 쪽으로 이제 코스닥을 포지션 잡는다.
있다라고 하는 근데 것이죠. 기금이 살 네. 때는 보통 시총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사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2차 중요한 전지 겁니다.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도 살 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10개를 코스닥 사잖아요. 음. 7개가 바이오예요. 시총 상위. 네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반도체 하나 정도 있고 그다음에 2개가 이제 2차 전지인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을 살 때 2차 전지가 아무리 미워도 그냥 어쩔 뭐 수 전체 없이. 포트폴리오에서 20% 정도 이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크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러면 2차 전지 얘기 나왔으니까 짧게만 오늘 사실 가장 속상하신 분들이 다 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예. 왜 그래가 2차 전지거든요. 네. 맞아요. 올해를 봤을 때 네. 야 그냥 코스피 코스닥 상고하죠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상고일 때도 못 가면은 이거 네. 하반기 때는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이다. 네, 이건 적고도 이제 한 9월에도 2차 전지는 사실 뭐 사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본질적인 업황의 문제는 나온 거긴 해요. 그쵸, 전기차.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쉽게 그냥 아웃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5분의 1 정도가 ESS예요.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에서 가장 큰 부분에서 주가가 빠질 수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한 3년 가까이 좀 조정을 받았으니까 맞아요. 저는 하단 매수, 상단 매도 박스권. 이런 박스권 플레이가 유력하다라고 유력하다.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ESS 때문에 올라가는데 ESS 아닌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많아 보여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예, 결국에는 올라갈 트리거는 ESS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내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은 ESS다라고 아,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뭐 예를 만드는 들면 뭐 거죠. SDI나 네. 엔솔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대형 예, 그래서 종목들. 그런 부분들 사실 전기차에서는 두 가지 되게 안 좋은 신호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BYD가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섰고, 네. 네. 예, 그러면 사실 미국발 모멘텀이 좀 둔화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계획이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에서 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테마보다도 배터리는 ESS나 아니면 올해 연중에 나올 수 있는 갤럭시 배터리 폼팩트 변화, 성분 변화 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스닥에 있어서의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것에 있어서 네. 우리가 사실 작년에 소외됐던 분들 네. 중에서는 코스닥 종목들 대거 예. 투자하셨던 맞아요. 분들 네. 많단 말이에요. 마음고생 그런 하셨습니다. 분들은 연말에 다들 막 뭐 삼성전자 12만 원 간 게 예. 그렇게 막 반갑지 않으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은 웃을 일이 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그냥 냉정하게 한번 네. 냉정하게. 이제 여러분 네.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여름에 중소형 코트. 바이오텍이 빠져요. 오늘 음. 바이오가 오르는데. 근데 이걸 왜 그런 생각을 해보면 네. 자, 정부의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의 의도? 예, 코스닥에서 그냥 잡주사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실적 나오는 맞아요. 훌륭한 코스닥 종목들. 상위주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코스닥 부양도 지수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형주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러한 신호가 한번 나왔어요. 뭐냐면 신용이 아니라 신용이 불가한 것 중에 하나가 투경이거든요. 네네네. 투자 경고. 네. 거기에 시가총액 탑 100은 제외시켜주겠다 나왔죠. 네. 그럼 탑 100이면 시총이 한 5조입니다. 5조 정도가 돼요. 네. 5조 미만의 주식은 전 주의하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네. 시총이 5조가 안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투자에 있어서는 좀 심각하게 5조 이상을 고려해보자. 하자. 그 100위. 그러니까 투경을 먹지 않을 수 있는 종목들을 네. 하자. 네네네. 예, 그러면 사실은 왜냐면 1조에서 3조 정도 사이의 종목들은 신용 물량 쌓이고 개인들이 그냥 으쌰으쌰해서 올리는 것들이 상당히 네. 많아요. 그게 뭐 내 인사이트가 좋아 보이지만 초반에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상패 많이 하자. 음. 상장 오케이 많이 하자. 주식은 시가총액 100위 이상은 투경을 적용 안 하도록 해주겠다. 그럼 그 시총은 5조. 네. 이러면 코스닥에서도 5조 이상으로 한번 끊어보시면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수급들이 연기금이 산다고 하더라도 네. 기관에서 뭐 그라운드를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쪽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상승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바이오에서도 실적 보자. 네. 모멘텀 끝.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네. 요 말씀해주셨 차장님 말씀해주셨던 그 포인트를 삼아서 내 종목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좀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종목이다. 근데 아직은 내가 좀 손실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수급 들어온다 물 저어라. 아니군요. 물 들어온다. 노저라. 노저.
수급 들어오면 물을 어떻게 줘야 돼? 물을 저어서 가야죠. 수영이라도 노래를 해서 가야죠, 여러분들. 춤으로 이렇게 아. 끼고 한번 열심히 수익을 헤엄쳐 보시길 자,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한 3, 네. 4분 정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시간 이거밖에 네, 없어요? 진짜 시간이 저희가 또 핵심. 다음 프로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 여러분들 저희가 딜레이가 됐지만 네네. 자, 그러면 어디로 가 볼까요? 자동차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아, 방산 예. 궁금하신 분들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냥 짧게 항상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거의 랩을 하고 가죠. 아, 마지막에. 어떡해. 예. 이거 그럼 시간 자료 좀 보시면서 늘려주셔야 되겠네. 반도체랑 몇 가지 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장표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왜 가느냐? 갈만하다. 뭐 갈만하다는 게 뭐냐? 이익률이다. 마이크론과 TSMC 영업이익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메모리가 파운드리보다 저평가를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이제 과거 TSMC 사례로만 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직전 고점, 전통적인 고점에 30% 이상 업사이드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 네. 이 룸이 많은 것은 하이닉스도 좋지만 삼성전자 룸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면 올해 연중에 덜컥거릴 수 있는 이슈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것인가. 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SMIC, CXMT, YMTC를 봐야 된다. 네.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어. 왜냐하면 지금은 역대급 반도체 호황이죠. 그러면 중국도 손실 보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이클인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나올 수가 있죠. 네네. 아직까지는 SMIC는 5나노 이상의 파운드리, 그 다음에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HBM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본업은 DDR4나 LPDDR4, 그 다음에 YMTC는 내년도에 대규모 증설 물량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오히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돌발적으로 뭔가 우리 종목들을 덜컹거릴 수 있게 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창신 메모리가 1, 2분기 정도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 밸류가 10몇 조였다가 연중에 30조였다가 최근에 60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호황이 너무나 역대급이다 보니까 계속 밸류업이 더블링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90조, 100조를 간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공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중국 업체들의 뉴스를 연중에 좀 예주시해서 보시고 네. 그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 자동차 네. 짧게 말씀드리면 자, 지금 자동차의 멀티플의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로보틱스 아니면 럭셔리.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럭셔리가 완전히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페라리랑 포르쉐가 아주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포르쉐가 지금 최근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1%도 나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럭셔리가 더 이상 먹히질 않는 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젠 제로백은 전기차가 더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페라리는 생산을 더 못하죠. 적게 만들어야 저희가 유지가 그렇죠. 되니까. 네. 포르쉐는 이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멀티플 요인은 다 로보틱스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의 평균도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현대차나 이 레버리지 종목들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레버리지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냥 글로비스나 오토에버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레버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네. 편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로봇 비즈니스, 네. 로봇 지분 가치. 그렇죠. 결국엔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로봇. 예,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안 갈 수가 없는 예, 우리가 실패 여부와 떠나서 네. 예, 가야만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 추가는 올해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한동안 10만 전자, 10만 원 네. 선에서 계속 시도하고 지금 이제 12만 원 가고 있지만 하이닉스도 60만 원 선에서 찍으면 내려오고 찍으면 네. 내려. 현대차가 딱 그 기준이 30만 원 갔거든요. 네, 오늘도 네. 지금 못 올라가고는 있는데 29만 8,500원입니다. 네. 이거 넘기만 하면은 정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쭉 한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는데 그 시점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저는 뭐 신고가를 뚫고 정말 반도체처럼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레거시 자동차의 MS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8,9천만 대에서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은 막 리레이팅 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보다 한 20% 정도 20% 올라가면 뭐 정도. 땡큐 네. 정도이고 20%보다도 더 높은 퍼센트를 요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비스나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레버리지일 수는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줬잖아요. 왜 현대차 자꾸 질척대요? 다음 오토에버도 있고. 다음 차를 현대차로 지금 갈까 생각 아직도 중이어서. 현대차 안 타요?
저는 기아차. 네. 저는 현대차. 예, 사랑합니다. 누나가? 네. 아니 오늘 우리 사장님 너무 알차네. 네. 차장님이요? 워낙에 알찼지만 네. 소문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네. 들으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나오신다고요? 네, 예, 월요일에 나와요. 월요일입니다. 아. 약간 1.2배속으로 저희가 한번 해야 네. 될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가지고. 자, 저희가 시간 네. 마무리 말씀만 좀 부탁을 전략 드려볼게요. 한번. 네. 2026년. 뭐 결론은 이겁니다. 2026년도에도 한국 증시가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상당히 해볼 만한 시기는 이어질 겁니다. 특히나 하반기 불확실성이 많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그러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수익률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이제 약간 마이너하게 니치 마켓에서는 우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로봇이라든지. 네. 하지만 중심 포트폴리오를 잡고 이런 니치 마켓까지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전 충분히 상반기에 너무나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예, 작년에 못하셨던 분들은 상반기에 해보셔서 네. 수익, 약간 나 불안하죠 지금. 수익 많이 내보시면 아니, 좋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너무 왜요? 제가 사랑하죠. 자, 왜요? 일단은 우리 월요일의 남자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새해 첫날 만났는 첫 거래일 날 만났는데 너무 CS 좋아요. 잘 다녀오시고 네. 영상이랑 뭐 사진들도 좀 많이 찍어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현장 좀 보여주세요. 저희한테.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2026년의 첫 방입니다. 아침엔 투자 첫 방인데. 아침엔 첫방. 투자 첫 첫방. 방. 예, 예. 그리고 오늘 시장 너무 좋아. 뉴페이스와 함께하는 우리 여도운과 함께하는 첫 아침엔 투자였는데 소감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보다는 지금 여러분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아유, 1.05%, 너무 좋네요. 코스닥은 네. 거의 2%대 불을 뿜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 연말쯤에 반도체 정리했거든요. 정리했어요? 예, 여러분 리밸런싱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룸 좀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팔았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반도체 반바지로 여러분 수익 많이 내시고 오전 10시 저희가 오늘은 이제 장이 좀 늦게 30분, 열어서 늦게 네. 했는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아침엔 투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제 홍선혜 앵커가 떠나다 보니까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홍선혜 앵커는 3%를 완전히 또 안녕한 게 아니고 그렇죠. 다른 곳에서 또 여러분들 재정비한 다음에 네. 인사를 또 드릴 테니까 아침엔 투자 우리 여도운 앵커 함께 해주시고 많은 사랑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네. 10시에 아침엔 투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